자, 이제 43장 생태계. 자, 이제 생태계 전체 중에서 그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생태계 구성 요소, 그리고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생태계 구성 요소를 보면 생태계는 생물과 비생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생물적 요소,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생물적 요소를 무기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산이라는 생태계가 있을 때 북한산에 내리쬐는 햇빛, 거기 있는 토양, 물, 공기, 그리고 토양이나 물에 있는 무기염류,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비생물적 요소라고 합니다. 생물적 요소는 더 나누면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자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유기물을 만들어내죠.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여기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가 뭐냐면 유기물은 탄소와 수소 원소를 갖고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생산자의 대표적인 것은 식물인데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무기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반응 계수까지 써보면 그래서 포도당 C6H12O6 유기물이죠. 그리고 부산물로 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와 같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생물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상 생태계에서는 식물 생각할 수 있고 수생 생태계에서는 일부 식물이 물속에 사는 것도 있지만 큰 호수나 바다 같은 그런 수생 생태계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되겠죠. 또는 조류, 홍조류, 귀조류, 갈조류, 녹조류 하는 그런 조류. 여기서는 지금 주로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나 어떤 생물은 자, 아까 여기서 왜 이름이 광합성이냐면 저분자 물질로부터 고분자 물질을 만들려면 합성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광합성이라고 하고 여기에 화학 에너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빛 에너지를 쓰면 광합성, 화학 에너지를 쓰면 화학합성이라고 합니다. 일부 세균이 무기물을 산화시켜서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서 포도당 만들 수 있죠. 물론 주로 그건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화학합성하는 생산자도 있다. 소비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유기물을 소비하는 거죠. 유기물을 소모합니다. 자, 그래서 유기물 소모라고 할게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을 만들죠. 자, 물론 분해자도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유기물까지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식물의 사체나 똥덩어리를 분해자가 더 분해하죠. 세균이나 세균 같은 미생물, 곰팡이, 버섯 등이 분해자에 해당이 되죠. 자, 소비자와 분해자는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어 없어? 사람 생각해 볼게요. 사람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어 없어? 밥을 먹으면 녹말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까지 분해되고 그 포도당이 흡수된 다음에 간에서 글리코겐 합성하죠. 그죠? 그러나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건 아니죠. 유기물을 그냥 합성할 수 있지만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지 못해, 소비자 분해자는. 그렇죠? 포도당으로부터 녹말, 다시 식물이 포도당으로부터 녹말을 만든다 또는 동물이 포도당으로부터 글리코젠을 만든다. 포도당도 유기물, 글리코젠도 유기물. 물론 유기물 합성이지 그것도. 그러나 무기물로부터 유기물 합성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생산자의 역할이다. 자, 분해자가 없으면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유기물, 동식물의 사체나 똥덩어리가 지구에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물질 순환 측면에서는 분해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체군 군집 생태계. 자, 개체.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알고 있죠?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한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한 생물체, 개체. 그럼 개체군 그러면 군자가 무리군자예요. 개체 무리. 간단히 얘기하면 동종집단. 동종집단.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종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개체군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진풀, 유전자 풀입니다. 유전자 풀. 한 집단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전부를 유전자 풀이라고 합니다. 개체군은 유전자 풀을 공유한다. 라는 말은 그 개체군 내에서 교배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이 되는 거죠. 북한산의 다람쥐 집단, 현재 살고 있는. 조선시대에도 북한산의 다람쥐 살았겠죠. 그러나 그 조선시대 때 다람쥐하고 현재 살고 있는 다람쥐는 절대 교배가 일어날 수 없어.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종집단. 그 일정한 지역은 연구자가 정하기 나름이죠. 북한산으로 정할 수도 있고, 뭐 남한으로 정할 수도 있고, 한반도로 정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북한산에 그 다람쥐 개체군만 있는 것이라 청솔모 개체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뱀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새 종류 있고, 식물도 있고, 그런 개체군들을 다 통합해서, 개체군들을 다 합해서 개체군의 집합이라는 뜻의 군집. 그러니까 이종 집단이죠.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종 집단.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전부 이종 집단을 군집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군집 플러스. 군집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군집에 무기 환경을 더한 것을 생태계라고 한다. 생태계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를 보면, 자, 그냥 여기서 무기 환경이라고 할게요. 즉, 비생물적이라고 할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생물이라고 할게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고, 반대로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게 주는 영향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빛이 강하면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 그럼 빛이 무기환경이고 광합성은 식물이 해내는 것이니까 그건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광합성 결과 산소가 많아진다. 그건 반작용이겠죠. 지렁이가 살고 있는 토양은 통기성이 좋다. 지렁이가 해 줍고 다니니까 통기성이 좋다. 이건 작용이겠어? 반작용이겠어? 반작용이겠죠. 또 생태계 내에서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얘들을 줄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보고 그것이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상호작용인지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149쪽의 1번 문제를 보면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인데 옳지 않은 것. 자, 그림을 먼저 보면 기억,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죠. 그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니은은 작용, 이것이 반작용. 그래서 1번, 지금 틀린 걸 찾습니다. 기러기가 집단으로 이동할 때 한 마리의 리더를 따라 이동하는 것은 자, 그럼 기러기 개체군이죠. 개체군 내에서 지금 소위 리더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제. 기러기가 이동할 때 앞에 서는 녀석이 있고 뒤따르는 녀석들이 이렇게 있죠. 이름하여 하객진. 그죠? 여기에 우두머리 리더. 그래서 이걸 리더제라고 합니다. 자, 뒤에 군집 내 상호작용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이러한 리더제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야.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이해돼? 그런데 지금 거기 기억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죠. 틀렸죠? 1번은 개체군 내 상호작용으로 이것은 리더제라고 합니다.
2번, 일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 영향을 미친다. 작용이죠. 3번, 아까 얘기했던 지렁이가 토양 속에 틈을 만들어 통기성을 증가시킨다. 반작용이죠. 맞고요. 4번, 온도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고 분해자는 생물적 요인. 맞죠? 답은 1번.